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상황이 기묘하고 또 석연치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포를 막아온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두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 도중 갑자기 아침에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게 또 바로 수리됐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여권을 취재해보니 박 처장이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자 사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기획했을 가능성입니다. 박 처장이 경찰에 가자마자 윤 대통령 변호사는 차장 직무대행을 언급하고 나섰고 마침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는 모두 친윤 절대 충성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대로 어제부터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시작한 걸로도 취재됐는데 먼저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소식부터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소환일인 오늘 나타난 겁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유혈 사태가 없도록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과 여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방안 등 중재안을 경찰에 타진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과 윤 대통령 측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자마자 경호처장이 복귀할 때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급작스런 입장문에 대통령이 변격 경질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오후 4시쯤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박 처장은 관저로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처장의 경찰 출두와 동시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강경파 김성훈 차장의 지휘가 곧바로 시작된 셈입니다. 박 처장은 오늘 경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검찰이 친정인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박종준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가 이 시점에서 특히나 석연치 않은 건 이제부터 경호처 지휘를 맡게 될 인물들 때문입니다. 서열 2위와 3위인 경호 차장과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까지 불리는 절대 충성파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관저 주변을 순시할 때도 이들이 경호처장보다 먼저 알았고 앞서서도 경호관들까지 바깥에 보초를 세우는 등 이미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호처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관저 진입로의 방어 상태를 점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온 걸 박종준 경호처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은 알았고 바로 경호 조치를 취했단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함께 근무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세 사람이 함께 근무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각별해져 경호처 내에서도 친윤계 김여사 라인으로 꼽힙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강성 친윤 내지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알고 보니 그나마 비둘기파로 중재안을 내려 했던 박 처장에 비해 체포 저지에 임하는 태도가 더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군경 외곽 경비부대가 있는데도 경호관들까지 외부 보초를 세우는 등 체포 저지에 이미 진심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박 처장 체제에서보다 경호처의 대응이 더 과격해질 수 있다면서
일선 경호관들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경찰 역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의 광역수사단과 기동대 등을 총동원하기로 한 경찰은 관저 주변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마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체포 작전의 진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임예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도권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사 기동대와 광역수사단 등을 동원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동원 지시를 받은 기동대와 수사단 간부들이 오늘 오후 국수본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조 투입이 예정된 일부 기동대와 수사단 등은 어제부터 한남동 관저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작전에 투입됐을 때 진입 경로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의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등으로 겹겹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시간 대치가 이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차 집행 때 공수처가 갑자기 경찰 인력을 요청해 방안 준비를 못한 차량 대기조 경찰들이 5시간 넘게 추위에 떨었다며 이번엔 방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긴급구조통제단이 오늘 관저 앞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저 앞 집회로 인파사고가 우려돼 최근 순찰을 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내란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의 비밀 조직이 국회 전기를 끊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마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면서 계엄 선포 한 달여 전 수방사가 한전으로 보낸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작전과장, 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 보병 여단장 등이 한국전력 산하 여의변전소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방사 비밀 조직 수호신 TF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호신 TF 설치 당시 어떠한 공식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몇몇 관계자끼리만 수기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는 형식. 변전소와 아무 관련 없는 수호신 TF가 여의 변전소를 찍어서 찾은 건 국회 전력을 끊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여의 변전소에 대한 군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인근 전력망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 것 아니냐. 실제 JTBC가 확인한 여의도 중요시설 전력 공급 현황에는 국회의사당의 상시 전원을 여의 변전소가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앞서 검찰에 대통령이 국회 전기라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백골단을 국회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84학번 고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백골단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 이름을 딴 자경단 조직을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며 국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984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84학번 서울대 동기 박종철 열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하얀 헬멧을 쓴 80년대 사복경찰 백골단은 민주화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역사의 치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민전 의원보다 한 학번 아래인 성균관대 8호학번 서양원 씨는 백골단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백골단 애들이 이제 튀어가면서 사과탄을 던져요. 뭐 2단 여타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곤봉 있잖아요. 상체보다 좀 하체를 좀 때렸다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에게 백골단이 선사한 공포와 악몽은 지울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고 안기부에 끌려간 그 친구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의 이름과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마치 자경단과 같은 청년단체를 국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잡아주고 마이크를 들게 했습니다. 1991년 백골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백골 그 철모를 쓰고 나왔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우리 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백골단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일궈진 민주주의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2025년. 김민전 여당 의원이 드러낸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에 아버지는 참담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